지난 4월 27일 날 남원에서 약 영하 1도 정도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 포도 잎이나 꽃송이들이 많이 그때 저온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신초를 제거해서 부화를 이용해서 싹을 발생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28일 날 제거했으니까 오늘이 5월 21일이고 약 한 23일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23일 정도 경과되고 나니까 현재 잎수는 대략 본잎 기준으로 해서 약 한 7매에서 8매 정도 본잎이 생겼고요. 신초 길이는 약 한 50에서 60cm 정도.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제 정상적인 가원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에 들어와서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350에서 400g 생산할 수 있는 우량송이로 볼 수 있는 이런 꽃송이 비율이 평년 대비 미리 좀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 50에서 많게는 60% 정도 그 비율이 감소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좀 작은 송이들도 우리가 이제 우량송이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상품성을 봤을 때는 송이가 작아서 약 한 하프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꽃송이 비율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우리가 아예 꽃송이가 생기지 않은 그런 신초도 많이 갖고 있어서요. 지금 아직 개화기도 안 된 실정이고 아직 수정도 안 됐기 때문에 가을의 수확량을 예측하기는 아직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 한 반 정도는 좀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신초를 이제 저온 피해 받은 신초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제 부화해서 그 싹이 발화가 되는데 그 부화해서 발화되는 그 싹들은 기존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발화됐던 싹보다도 좀 더 바람에 의해서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신초 잎이 한 3엽 또는 4엽 고쯤에서는 이 비가림이나 또는 이런 하우스 계통에서 하우스 시설에서 측창을 많이 개폐를 할 때는 바람을 많이 타지 않게끔 그게 바람에 의해서도 신초가 좀 다소 잘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도 한번 말씀하시죠. 네. 좀 안으로 더 들어가. 네, 나란히 서서 예. 이쪽 보시면 좀 속은 상하시. 아, 이쪽을 보셔야지, 카메라를 그래도. 예. 네, 올해 그 첫 딱 썰이 맞고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다시 신초가 올라올지 아니면 내년도에 다시 수확을 할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올라와 있고 일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내년에도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마 올해는 이상기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봤지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농가들이 대비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죠?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시고 이 냉해 피해 안 받으려면 대비를 미리 뭐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를 먼저 해놔야 좀 도움이 될까요? 예,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생육 초기에, 그러니까 올해처럼 포도잎이 한 3매, 4매 정도 그 시기에 만일 올해와 같이 영하 1도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런 일기예보가 있다면, 이제 대처 방법은 이제 적극적인 거랑 소극적인 거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이라면은 이제 하우스나 아니면 비가림 형태에서 천창이나 측창을 막은 하우스 형태 시설에서는 온풍기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저온 피해 받은 지역에서 그 농가가 온풍기를 가지고 있어서 저온에 대한 일기예보가 있은 후 그 온풍기를 새벽 5시경에 가동했던 농가들은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서 피해율이 현저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만약 온풍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전날 그러니까 오후부터 일기예보 들은 오후부터 그 관수시설을 이용해서 밭에 관수량을 충분히 물을 공급해 준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최저 온도가 새벽 5시에서 새벽 6시 정도에 최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농가께서 한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가원 내에서 지하수를 올려서 가원에 공급해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적은 온도나마 온도를 상승시켜서 피해를 좀 감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물을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거는 이제 뭐 멀칭이 돼 있는 상태면 그 위에다가 물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가능하면 지금 이제 농가에 가보면 이 점적구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닐 멀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저온 피해를 많이 대비한다면 그 비닐 밑에 있는 멀칭 밑에 있는 점적구소는 비닐 위로 올려서 간수하는 것이 저온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멀칭 위에다가 물을 좀 받아놔라. 예. 아, 보통 이제 지하수 온도가 보통 한 12, 3도 정도, 네. 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를 지하수를 해서 뭐 온도가 이 하우스의 온도가 또는 비가림 시설의 온도가 뭐 1, 2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저온 피해 보는 것이 뭐 1도, 2도 차이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아주 적은 온도에서 뭐 0점 몇 도에 의해서도 피해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소극적인 방법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온도를 약간 상승시키는 거로도 일부 저온을 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그보다 높은 물로 한번 이 관수를 해줌으로써 온도를 잡고 있는다는 얘기. 네,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하고 이제 새벽에도 그때 우리가 이제 5시에서 6시에 지금 온도가 낮기 때문에 한 4시 반부터 가원에서 그 쿨러 점적호소나 스프링클 이용해서 온도를 15, 2, 3도 온도로 계속 올라오면 온도가 좀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 건조하면 습이 그러니까 대기 습도가 건조하면 온도가 더 많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습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올라와서 더운 습이 높으면 온도가 덜 떨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포도 순이 있을 때 한 3엽, 4엽 있을 때 그 위에다 그 맹물이라도 이렇게 물 위에다 살수를 해주면 그 피해 예방 좀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피해 예방도 될 수 있었는데 가능하면 포도 잎에는 물을 뿌리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가림 시설 한 이유도 빗물에 의해서 포도 잎이 비를 맞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때문에 만약 포도 잎에다가 물을 뿌리게 되면 오히려 어떤 포도의 대부분 병이 곰팡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곰팡이가 발생돼서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도 잎에는 묻지 않게끔 바닥에다 뿌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수 시설이 이 멀칭 밑에 있는 게 안 좋구만요. 아, 여러 그렇지. 가지로. 여러 가지는 안 좋죠. 여러 가지로 그 관수 체크하는 것도 그렇고 이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올려야 되겠는데요, 대표님? 올리면 좋죠. 우리 그 7월달에 한번 하시게요? 네.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되겠구만요. 대대적인 작업을 한번. 이왕 하려면 100m를 다 하시지 왜 30m만 해요? 아니 그걸 언제 다 깔을까? 좀 해놓으시면 100m가 좋아요. 좀 해놓으시면. 어디 뭐 비닐 있는 데로 할 거예요? 아니면 저쪽 그 비닐 없는 데가 좋죠. 그거 비닐 아니고 저거 뭐라고 해야 돼? 다격 아니 부직포 그 뭐지? 차광망으로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차광만도 괜찮아요. 거기 물 들어갈 거니까. 네, 없으면 더 좋은데 뭐 그냥 그런 게 그러면 없으면. 거 위로 새로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원래 설치된 걸 위로 올리는 거죠. 네, 그렇게 올리는 그 거예요. 작업을 대신 거죠. 이제 이런 파이프를 여기다 대죠. 그러니까 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조리개를 채워서 그 위에다 하면, 그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선 띄워놓고 거기다 얹은 선 네. 쭉 깔면 되니까. 그러면 거기도 와이어도 띄우는 거예요? 그렇지, 와이도 띄워요. 그래야지 걔네가 그 와이어가 있어야지 호수가 처지지 않거든요. 아 서로 묶어줘 묶어서 왜냐면 안 터지게끔. 이게 이제 기둥이 2.7이잖아요. 여기. 네, 네.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이렇게 그죠, 처지죠.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관수량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 좀 당겨줘야 돼요. 지금 바쁘시니까 네.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7월쯤에 좀 한가하시다고. 7월 알속기 많이... 여기 알속기 끝나면 알속기 끝나고 여기 봉지 7월 달이면 여기 봉지 쌀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7월 말쯤이면 저기 위에 수학해야지. 수학하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7월 초쯤에 왜냐면 이게 또 농가들도 또 개선을 또 하려면 사람 써야겠어요. 그럼 언제 한다고? 7월 초에 해요. 7월 7월 초에. 7월 초에. 저번에보다 얼굴이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더 좋아지셨는데? 아니 이제 포도나무가 크니까 아, 그 나무가 네. 이제 다 새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송이도 몇 개씩 있고 그러네요. 하나도 안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얼굴이 저번에 아주 초췌해 갖고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때 면도를 안 해서 그래요. 아, 오늘은- 아니요, 아유, 그때 사실은 실제로 농가 많이 타격을 봤죠. 네. 타격이 많았죠. 그때 많이 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나무가 크니까 농가가 심적으로 옛날 그때 예서 많이 심적으로 위축되었다면 이제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그죠. 포도 심초도 커주고 있고 일부 송이도 정상적인 게 일부 있으니까 음. 심적으로 이제 많이 안정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